안녕하십니까. 러셀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제가 경제단판을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Capitalism Against Capitalism, 그래서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책이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전체 페이지 수로는 한 600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적은 내 주변에 있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죠. 언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이야기했느냐,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 책을 쓰면서 자본주의의 시작은 아마 구석기 인류의 탄생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전제고 거시적인 전제다, 담론적인 전제다 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확 좁혀서 18세기,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까지 내려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영국식 모델이, 영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한 시절이니까요. 영국식 모델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영국에서의 권리청원, 의회에서 세금을 결정하도록, 왕이 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제군주 체제 하에서 세금을 결정하고 거둬가고 이러니까 소위 젠트리 그룹이라 그러죠. 지주계급들이 봤을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청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젠트리 계급과 상인 계급들이 쭉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조지 1세에 이르는 어떤 의원 내각제까지 나오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크로멜이 나와서 왕당파와 의회파 이렇게 만들어서 명예혁명이 이루어졌다라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사실은 싹이 텄죠. 그러한 역사가 영국의 의회 제도까지 가져왔으니까 결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놓고 보면 17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먼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사회주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부작용을 다 봤으니까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함께 자본론을 썼을 때 그 사회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야기할 만한 자본주의의 부정과 부패, 부작용을 다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파도가 어떻게 바람에 밀려왔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싶어서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챕터별로, 장별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책을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1장은 안정화 시대, 2장은 문명의 태동, 3장은 정치와 철학, 4장은 과학과 종교, 그리고 거대한 변화, 총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변화 뒤에는 자본가 계급들의 탄생이 있었고, 자본가 계급들의 탄생의 배경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 뒤에는 철학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책에서 적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자본가 그룹들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보냐 긍정적으로 보냐 이렇게 시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자본시장에서 재벌기업, 거대 기술기업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거를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이 자본가 계급들은 수많은 철학적인, 과학적인, 이론적인, 맹제적인, 정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본주의의 발전에 로비도 해오고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때는 전제주의 정치였다가 이 전제주의 정치를 무너뜨린 명예혁명이 일어난 것도 사실 자본가 계급들, 앞에서 말씀드린 젠트리와 상인 계급들이 만들었고, 그 당시 영국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제국주의적 모습을 가졌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공화정의 크로멜의 명예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나중에는 조지 1세 때 의원 내각 제도로 권리 장전이 나오면서 민주주의 제도와 함께 자본주의 제도가 싹이 터서 영국식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도 이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영국식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식 모델의 어떤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제도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고 노말이거든요. 그러면 21세기 이후에는 어떤 미국식도 아니고 영국식도 아닐 것이냐? 그러면 중국식일 것이냐? 그러면 중국식이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담론을 이해를 하면 부의 흐름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1장에서부터 인류의 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호민 또는 호미드라고 하는 7만 년 전의 인류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놓고 보면
이 부의 흐름과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이런 부의 흐름의 방식, 육로를 통하느냐, 해상과 육로를 다 이용하느냐, 해상, 육로, 공중을 다 이용하느냐, 이런 수송의 망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왔느냐. 망이잖아요. 네트워크의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망의 방식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정형에 따라서 부의 흐름도 바뀌고 있더라. 과연 이러한 망의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하고 선도적으로 기술을 만들어가는 국가와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일부 소수의 어떤 자본가 계급과 상인 계급들, 지주 계급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시 지금도 양극화라고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중심의 국가주의적 패권,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제적 제국주의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해석이 가능한 모습으로 세계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이 책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 자본시장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뒤에는 발전, 개발, 보장, 수송, 이동을 통한 이익의 어떤 창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과 욕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철학적으로 합리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 철학적 합리화가 다시 과학기술적인 명제적인 내용으로 입증이 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개발된 또 다른 하나의 수송과 교통, 망의 형태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부가 창출되면서 인류의 이동이, 부의 이동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는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도 많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 책의 408쪽에 보시면 제가 누차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의 처음 IPO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1000불치를 구입했다. 그 경우에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 정도 됐을까를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게 408쪽 같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쭉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철학적인 내용이 뒷받침되면서 자본가들의 어떤 부의 축적이 합리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 축적되는 과정에 발견된 과학기술의 문명의 진화가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국가의 패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또 다른 제국주의적인 모습, 자본주의적인 모습의 실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각 챕터별로, 장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책에서 다 담지 못한 감춰진 속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책과 관련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내용을 가지고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를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